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다시 한번 매수가 신중해지는 구간입니다.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같이 수사해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 오늘 최수창 전문가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 박창윤 대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 용의자를 화면으로 소환하죠. 오늘의 첫 번째 용의자, LG전자, 두 번째 용의자, 대상홀딩스, 세 번째, 고려아연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LG전자,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조정 마무리 국면이다. 바닥권의 매수 기회다. 자, 지난해 10월, 11월부터 해서 어느 정도 종목군들이 다 반등을 주는 와중에 정말 반등을 안 주는 종목이었죠? 그쵸. 네. LG전자. 사실 LG전자의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의 그 이름값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갈까 의아하신 분은 많을 거고 또 저평가 국면이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LG전자의 좀 포인트를 제가 보는 오늘 그 주안점은 LG전자는 변화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의 매출은 50조 원대가 넘고 작년에도 59조의 매출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큰 매출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굉장히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익 개선세를 이룰 수 있는 사업부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존의 가전 사업부라든가 또는 모바일 사업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이 좀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 자꾸 나타난다는 얘기죠. 네. 과거에 삼성전자도 패션되는 가전 쪽에도 하다가 그리고 반도체에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성장이 한 번에 상승을 또 이끌었다면 90년대에 또 모바일에 신규 투자가 또 애니콜이라는 신화를 이루면서 모바일 사업 부분이 또 성장을 이끌었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가전 부분을 합니다만 가전 쪽에서의 이익 매출 부분은 크지 않고 그리고 모바일과 반도체에서의 이익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LG전자는 그동안에 그런 변화를 같이 했냐? 모바일에서 과거 초콜릿폰까지는 좋았는데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는 실적으로 LG전자도 미끄러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실적으로 모바일 부분의 사업이 성장이 이루어내지 못하고 계속 정체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결국 LG전자는 기존의 가전 사업부는 중국의 추격이 심화되면서 이익이 줄어들거나 심화되는 국면이고 모바일 부분은 또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폰 쪽하고 아이폰의 두 양대 산맥에 부딪히면서 성장의 한계를 부딪혔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주가는 전체적으로 저평가,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는 맞습니다만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을 기는 모습에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존 사업 부분, 특히 모바일 쪽에서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대치는 낮아요. 그렇다면 결국 신사업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신사업 부분은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LG노트라든가 각 그룹사들이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 이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좀 의미 있는 1조 원대가 넘는 매출을 보여줬어요. 한번 보면서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LG전자의 변화의 이 주목인데 이것이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느냐. 지금 LG전자는 VC 사업 부분을 해가지고 자동차, 타타 자동차든가 둥평자동차 중국이라든가 유럽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의 공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LG전자가 작년에 매출이 1조 원대 나왔어요. 전체 매출 59조에서 1조 원이면 정말 미비한 거지만 전 그룹사 계열사 전체가 자동차 부품 쪽으로 공급을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 전략에 서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성과를 빠르게 낸다면 LG전자는 신성장 동력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주가는 분명 상승의 요인이 될 텐데 네. 올해도 그에 따른 기대감은 그다지 크진 않다. 그런 변화기를 한 1, 2년 정도 더 터울을 두시고 투자자분들이 관찰을 좀 하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조정 국면이 마무리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일시적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거는 일단 분기별의 이익 개선세가 좀 나타나는 관점, 환율의 효과도 있을 거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나오는 거고 주봉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 LG전자가 정말로 추가적인 성장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위 상단에 있는 7만 원이라는 라인이 있어요. 7만 4천 원대인데 정확히. 그 2011년도에 아주 대량 거래가 터졌던 자리입니다. 네네. 그 가격대를 정말 돌파를 해낸다면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성장성이 보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은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닥권으로
밑에 보시면 6만 원대, 5만 8천 원대 있거든요. 이게 바닥권이다, 저 PBR이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은 모색을 합니다만 이번 구간도 기술적인 반등 기술적인 반등 국면이지 성장의 턴어라운드 포인트 시점은 아니다. 제가 볼 때 올해 연저점이 5만 7천 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 연저점도 향후에는 좀 안정적 지지 가격이 아니라 좀 불확실한 지지 가격이다. 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밸런스 차원에서의 일시적 반등, 그다음에 분기별의 이익 개선세가 조금 나타난 점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네. 나타난 점이 있어서 반등 국면 정도로만 보여집니다. 네, 박창윤 대리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부 LG전자라는 용의자가 하고 있는 모바일 가전 촬영용까지 당장에 뭔가 확실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포가 나오긴 한다고 합니다만 시장의 관심이 크지가 않습니다. LG전자의 용의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에서 많은 부분을 상당 부분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물론 LG전자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그 측면 자체가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센 지금 반등 자체가 나왔는데 지금 4%가 넘어가는 가격권에, 그리고 그 거래량 또한 평상시 대비해서 무려 한 3배가량 이렇게 높은 지금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 바로 바닥권에서 반등 부분 자체가 바로 알리바이로서 제시가 된 거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오히려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오닉 시즌에 따른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우선 숫자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기대보다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TV 원가에서 80% 부분을 차지하는 패널 가격, 이 부분이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실적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백색 가전이 선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익 방어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1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현재 한 3,129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컨센서스 3,203억 대비해서는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도 안 좋은데 그러면 LG전자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우선 2분기 이후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반등은 실마리로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최근에 뜨거운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부분,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포 같은 경우 이번에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가 나왔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89만 원을 기록을 하였거든요. 경쟁적인 갤럭시 S6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이고요. 물론 차별화를 위해서 1년간은 액정 수리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메모리 카드를 끼워준다든지 하는 건 있지만 소비자들이 여기에 따른 가격 거부감을 느낄 것 같고,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부분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요즘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앞서도 해주셨다시피 자동차 사업 부분, 이 부분 자체도 신성장 동력으로서 물론 의미는 있지만 숫자로 확인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반등의 실마리는 좀 어디서 찾아야 되나? 저는 다시 한번 좀 숫자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 측면에서 제가 좀 증거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증거 자료 한번 보시면 10년 동안의 주당 순이익과 순자산 변동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빨간 박스 한번 보시면요. 주당 순이익 자체는 2011년도 큰 폭의 실적 폭탄 이후에 3년 연속에서 좀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모습은 지난주 설명드린 LG 디스플레이와 상당 부분 닮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올해 꾸준히 지속이 될 것이다. 1분기는 안 좋았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세트 수익성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이 부분 자체가 개선이 될 거고요. 특히 제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두 번째 박스 부분입니다. 증거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올해 보수적으로 이제 PBR 자체 6만 5천 원,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기준 시에 PBR 자체는 0.9배 내외다. 10년간의 PBR 밴드 이렇게 쭉 보시면요. PBR 밴드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로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야 한다. 근데 단순히 싸다고 살 거냐? 아닙니다. 3년 연속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업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정상 기업에 대한 할인율로는 좀 과다하다는 판단이고요. 물론 경쟁사 대비 뚜렷이 나은 점은 없지만 이런 싸다는 측면과 이런 실적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기업 자체가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현재 부분에서는 반드시 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용의자 석방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유동성 랠리와 강세장 분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소화됐었던 용의자 LG전자. 그가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장 6만 원 선 돌파, 그 어려워 보였던 6만 원 선 돌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5%의 강세. 지금 주가는 워낙 싸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았습니다. PBR 지표를 봤을 때 1배 미만이라는 점과 장기적인 어떤 박스권의 하단이라는 부분, 과연 매수 시그널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수사를 해주셨는데요. 한 분은 모바일이나 가전, 자동차, 그 분야에 있어서 당장 모멘텀이 될 만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자동차는 좀 더 기대하면서 지켜볼 만하겠다라는 관점을 얘기해 주셨고, 또 한 분은 2011년 이후에 순이익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반등을 주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LG전자 위험으로 일단 분류하죠. 두 번째 용의자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대상홀딩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기관의 꾸준한 매수 행진, 고점을 계속 높여 나갈 것이다. 진실인가요? 천재 보이는 기관의 매수는 누구나 다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기관 누적 매수했던 그건 뭐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사실 아니다, 매수하고 있는데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기관의 매수가 행진, 그 행진의 지속성 여부는 어느 누구도 단언컨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는 게 기관 수급이니까요. 수급은 바로 그런 변심인데, 그거에 대한 지속성 여부는 결국 기업 가치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대상이라는 회사를 했을 거예요. 대상홀딩스의 자회사죠. 그렇다면 이 대상홀딩스나 대상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말씀드렸지만 워낙 강세 부분이 좀 수혜거든요. 원자재들 값만 곡물 가격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 수혜인데, 이것이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포인트도 왜 그러냐면,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는 분위기고 금리 인상되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했고, 또 최근에 유로도 약세고 엔화도 약세거든요, 달러 대비. 근데 원화만 이렇게 강세예요. 그러니까 원화가 언제든지 약세를 전환한다면 할 분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국면이 희한하게도 원화가 좀 강세다 보니까 그런 국면의 어떤 모멘텀을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힘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홀딩스는 한번 차트를 제가 갖고 와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대상 자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결국 자회사의 실적이 뭐 대상홀딩스의 포인트가 되겠 텐데, 이 차트를 보시면 대상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대상홀딩스 나왔으니까 이거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대상홀딩스가 작년에 연고점을 올해 아주 가파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급은 힘은 기관이고요. 여기서 5주이평을 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5주이평을 이탈할 때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주이평이 이탈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적군도 부담스럽고, 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제 차익 실현할 시점을 좀 노려보는 시점이다. 그리고 대상이라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회사. 대상 같은 경우는 지난주 설명에서 제가 5만 원의 저항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 연고점을 못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자회사의 실적이 좋으면 오히려 자회사가 더 빨리 올라갈 텐데, 오히려 지주사만 먼저 갔거든요. 그렇다면 밸런스 가격의 어떤 괴리가 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거란 얘기죠. 대상이 자회사가 주가가 들갔으니까 올해 더 빨리 지금부터 갈 것이다 라는 시각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대상홀딩스가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차익 실현의 관점을 봐야 된다. 저는 그 후자 쪽으로 관점을 봐야 된다라고 보여준 건데, 그 하나의 또 증거를 하나 더 내밀자면 바로 포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고평가 논란이 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뉴스화가 돼 있지는 않은데, 보시면은 포밴드를 상단을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30배가 넘거든요. 과연 대상홀딩스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고포 논란을 뚫고서도 상승할 수 있느냐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수급에 있어서 또 아까 기술적인 가격의 포인트에서 5주 이평을 좀 활용하는 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박창윤 대리님, 대상홀딩스의 단서를 듣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 분들이 생각하실 대목들인 것 같아요. 기관도 이제 뭐 사실 팔아서 펀드 환매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가 그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떤 단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대리님? 네, 저도 대상홀딩스 참 보면서 대상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해 계속 나오는 지금 반등세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찌 보면 이런 사업 지주회사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좀 그 주력인 사업회사 자체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을 지주회사로서 38%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초록마을 등 이런 비상장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순수 지주회사로서 최근 이제 주가 자체 반등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오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알리바이 제시해 주셨듯이 기간은 수급부터 하나하나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올해 이렇게 계속해서 수급 나오는 걸 보니까 단 5거래일 제외하고 꾸준히 샀더라고요. 전 이 부분에서 좀 놀랐는데요. 현재도 16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를 하면서 왜 이렇게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증이 일었거든요. 사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기관들 자금 여력 얼마 없습니다. 펀드 환매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따른 뭐 ETF 매각에 따른 물량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뭐 쇼크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자금 여력이 얼마 없어요. 하지만 지금 그 시장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팔고 있는 가운데 왜 대상홀딩스를 계속 사야 되나? 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이런 증거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우선 이제 올해 1월부터 증권사별 순매수 규모부터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자료를 보시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순매수 규모 자체가 나타났거든요. 여기에 전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보통 주포라고 하죠. 주포라고 하는 이제 주도적인 증권사가 있기 마련인데 없어요. 상위 5위까지 증권사 순매수 규모를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 어디서 이제 그 실마리를 찾아야 될 것이냐? 저는 그 실마리 자체를 공시사항에서 찾았거든요. 두 번째 증거 자료 한번 보시면 바로 이제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서 작년과 그리고 작년 말 올해 초 대비해서 무려 37만 주가량 매집을 하면서 지분율을 1.02%포인트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사실 37만 주 수량 자체로만 봤을 때는 얼마 아닌 것 같지만 대상홀딩스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하루 일평균 거래량이 5만 주 내에 불과한데 이 37만 주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한 규모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좀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특징적으로 눈여겨보았고요. 그렇다면 왜 국민연금이 이렇게 꾸준히 살 것이냐? 국민연금은 특성을 감안을 했었을 때 대상이라는 이런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통한 안정과 그리고 그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곡물가의 스프레드 차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을 노릴 수 있는 즉 안정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노릴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대상 그리고 그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었을 때 이 대상홀딩스를 사야 되느냐? 제 입장은 아니오입니다. 접근 방법부터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국민연금하고는 상당 부분 달라요. 국민연금은 이제 장기 분할 매입을 통해서 기업과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파트너적 관계로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보는 반면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 단기 시세 차익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대상홀딩스 자체가 워낙 올 들어 상승폭 자체가 가팔랐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 좀 더 눈여겨보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유동성 자체가 풍부하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 주가 변동성 자체도 이렇게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대상홀딩스 자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요즘같이 좀 그 시장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 자체에서는 언제 모르게 이런 차익 실현 자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의사 관점에서는 제 의견은 바로 이 용의자, 바로 위험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홀딩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대상홀딩스 올해까지 5년째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플러스권으로 계속 수익을 주고 있는 용의자라는 말인데요. 지난해는 2배의 시세를 내면서
아주 눈에 띄었었죠. 지주사주가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도 특히 지난달, 이번 달 주가 상승세 돋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에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특히 연기금 쪽에 중장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단서로 파악해 주신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현재 환율이 이 대상홀딩스의 긍정적인 여건이지만 언제든지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원화가 약세로 나타났을 때 고 PER주라는 점과 맞물리면서 특히 펀드 환매에 압박을 받고 있는 기관 쪽에서 그동안 샀던 것을 또 팔아치워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단서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대상홀딩스 체포와 위험 사이에서 체포하죠. 세 번째 용의자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의 알리바이 2분기 실적 호조 예상된다. 증권가 목표 주가 상향. 크게 부각이 안 됐던 주식이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제는 고 PER주 대신에 이런 쪽을 사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고려아연은 사실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민감주 하면은 결국 화학주를 보거든요. 결국 경기가 살아날 때 화학주도 보지만 가장 탑은 아연이거든요. 아연 가격도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연 가격에 포커스를 좀 보셔야 돼요. 그 고려아연은. 그리고 지금 이 알리바이의 사실에 가깝냐 할 때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자료 하나를 보시면 아연 가격의 추이가 지금 나오거든요. 최근에 화학주들도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연 가격이 올해 갑자기 3월달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요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의 에틸렌 가격도 올 1월달부터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지금 화학주들이 올라가는 모멘텀이 됐거든요. 그럼 자명한 거죠. 실적이 1분기 좋을 거라는 건. 이익 개선세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아연 가격이 지금 메트릭 톤당 대략 240불 정도 가깝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최근 자료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연 가격이 올라온다는 건 고려아연의 매출 비중이 아연하고 은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익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고 2분기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또 하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달러가 강세가 가면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원자재들이 좀 하락을 하거든요. 최근에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온스당 1185불 정도에 왔다 갔다 해서 좀 상승 모멘텀이 없이 점진적으로 좀 하락하거나 좀 가격이 좀 다운돼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또 과연 달러가 강세를 전환하기 시작하면 그 시점에서 이 금이라든가 아연 가격 등이 과연 더 큰 폭의 상승이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점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시점을 제가 봤을 때 6월 달로 보거든요. 그리고 6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얘기가 나올 때 그런 포인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2분기 때까지는 6월 달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그때까지는 아연은 강세에 좀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에서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18%대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고 현금성 자산 가치로 본다면 한 5조 원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현재 8조 6천억대인데 이 부채 비율이 낮으면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높다는 거 그리고 자기 자본으로 조달해서 대규모 증설 투자했다라는 점. 그래서 2016년도에는 대규모 투자했던 증설 부분이 반영된다는 점 등을 본다면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의 가치는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고 지금 시점에서 저는 오늘 주가가 지금 단기 급등하고 있어요. 아침에 얘기했던 가격대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고가는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향후에도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6조 원대 미만으로 시황에 따라서 주가가 빠졌다 이런 경우에는 저점 매수를 계속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예. 네, 그만큼 안정적인 재무구조나 자산 가치가 상당히 돋보이는 주식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고려아연 이 용의자 어떻게 보셨는지 박창현 대리님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고려아연에 대해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기업이에요. 하지만 투자 측면에서는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 자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실적 자체를 내놨죠.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 증가하는 1,727억을 기록을 하면서 1분기 실적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현재 2분기 이후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시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기대치를 미리 선 반영을 하면서 지금 자체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바로 2분기가
비철금속 자체의 수요 성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요 하락 자체의 영향은 제한적인 가운데 원만한 가격 상승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상사일의 이제 최대 규모 생산 능력 확대가 올해 말 예정이 되어 있다. 바로 주가가 이런 부분을 선반영해서 지금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긍정적인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타나는데 한번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봐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증거자료 한번 보시면 이 용의자의 이제 주동상 장기적인 가격 흐름 자체를 좀 나타나왔는데요. 작년 6월 이후에 상하 대략 한 8만 원권을 지금 가격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박스권 자체 돌파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자체는 기대가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철금속 가격 상승과 그리고 향후 이제 전 세계 아연 생산은 4%를 담당하는 센츄리 아연 강사는 폐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자체는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단기 박스권 돌파를 너무 강하게 돌파를 하였기 때문에 향후 이런 차익 실현 및 손바뀐 과정에서 주가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염두를 두고요. 현 시점에서 좀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용이자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아연 가격의 강세와 계절적 성수기 도래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증설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적이 앞으로 내년까지 좋아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측에서 차익 실현을 좀 우려하시면서 당장 진입하는 것보다는 진입 시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고려아연 따라서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LG전자 고려아연은 위험으로 분류됐고요. 대상홀딩스 오늘 검거됐네요. 최수창 전문가는 고려아연 석방시켜 주셨죠? 전략 네. 주시죠. 오늘 아침 매수가 45만 5천 원 정도 전략을 드렸는데 지금 49만 원대 넘어서 50만 원 육박하고 있잖아요. 목표가를 52만 원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보지 않겠느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주가가 떨어질 때 45만 원대까지 눌림이 다시 주어질 때는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얼마죠? 손절가는 40만 원 이탈될 경우에는 추세적인 어떤 큰 틀의 이탈이 되니까 그 점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창윤 대리님은 LG전자 석방해 주셨는데요. 가격 어떻게 주시나요? 네, 일단 LG전자 장기적인 실적 성장 턴어라운드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BR 밴드가 10년 내 거의 최저치라는 부분,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로서 오늘 현 시점도 강하게 나오기는 하였지만 현 시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이제 상방, 수평 매물대 밀집 구간인 8만 원, 저항 가격권까지 좀 중장기 관점에서 바이앤홀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로는 이제 주봉상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는 5만 7천 원 선, 종가 기준 이탈 시에 편입 제한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의자와의 내리 시간 다시 돌아오죠.